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똑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헤어질까 말까,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이직할까 말까, 머릿속에서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의 대부분이 사실은 완전히 헛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잘못된 전제를 깔고 선택을 시작하거든요. 완벽한 선택이 존재한다는 그 환상 말이죠. 그리고 이 환상이 무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망가지고 제대로 선택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선택 앞에서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정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중요한 결정 앞에 섰을 때입니다. 연인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할지 고민하는 밤들 말이죠.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불만이 쌓이는데 그렇다고 헤어지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엄습하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은 편안한데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집은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마음에 드는데 바로 옆에 철로가 지나가서 소음이 걱정됩니다. 다른 집은 조용하고 안정적이긴 한데 뭔가 특별한 매력이 없어 보이죠.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기차 소리에 깨어나는 삶과 평온하지만 약간은 지루한 일상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집값이 수억 원이나 하는데 잘못 선택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함께 따라오고요. 직장 선택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는 동료들도 좋고 워라밸도 보장되는데 연봉이나 커리어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제안받은 곳은 유명한 대기업이고 연봉도 훨씬 높지만 야근이 많다는 소문도 들리고 조직 문화가 어떨지도 모릅니다. 지금 안정감을 포기하고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편안함을 지킬 것인가? 이 선택 하나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의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는 어땠나요? 좋아하는 인문학을 전공할까? 아니면 취업이 잘 된다는 공학을 선택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한쪽은 내 흥미와 열정을 따르는 길이고 다른 쪽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길이죠. 부모님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시고 친구들은 좋아하는 걸 하라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어느 쪽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프리랜서로 독립할지 회사에 남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프리랜서가 되면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고 원하는 프로젝트만 선택할 수 있지만 수입이 불안정하고 복리후생도 없습니다. 회사에 남으면 안정적인 한데 매일 출퇴근하며 상사 눈치를 봐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죠. 자유와 안정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몇 년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엄청난 고민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기쁨이 생기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시간, 경제적 여유를 포기해야 하거든요. 주변에서는 아이는 꼭 낳아야 후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세상에 아이 낳으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선택은 자신의 몫인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라는 생각에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해외 이민을 갈지 말지도 비슷한 고민이에요.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찾아 떠날까? 아니면 익숙한 곳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살까?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하면 언어 문제, 문화 적응, 외로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한국에 남으면 현재의 불만들이 계속될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 공포감,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행복이 보장될 거라는 환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치 갈림길 앞에 선 주인공처럼 한쪽 길은 천국으로 다른 쪽 길은 지옥으로 이어진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한쪽 선택은 완벽하고 다른 쪽은 재앙일까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 모든 선택지가 사실은 꽤 괜찮기 때문이에요. 만약 선택지 중 하나가 명백하게 형편없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즉시 배제하고 나은 쪽을 선택했겠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귀는 연인과 계속 함께한다면 분명히 좋은 점들이 많을 겁니다. 이미 서로를 잘 알고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함께한 추억들도 소중하죠. 반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신선한 자극과 설렘,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 근처 집은 소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위치가 좋고 출퇴근이 편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소음에도 적응이 되고 매일 아끼는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삶의 질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한 집은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지만 그 안정감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죠. 스트레스 없이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직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회사에 남는다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어요. 새로운 회사로 간다면 더 큰 도전과 성취감, 그리고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죠. 인문학을 전공해도 괜찮습니다. 비판적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을 키우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어요. 공학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니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분야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나가도 회사에 남아도 각자의 보상이 있어요. 프리랜서는 자유와 자율성을, 회사원은 안정과 소속감을 주죠. 아이를 낳아도 후회하지 않을 거고 낳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거고 한국에 남아도 익숙함 속에서 깊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든 옵션이 실제로는 꽤 좋은 대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가 압도적으로 좋았다면 애초에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비슷한 수준의 괜찮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선택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그냥 괜찮은 선택을 하면 된다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비관적인 접근이지만 오히려 위안이 되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악몽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려움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금 연인과 계속 함께 한다면 분명히 짜증나는 순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고집스러운 습관이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혀 아니죠. 새로운 파트너에게도 분명히 실망스러운 면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든 관계에는 필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요. 우리는 파트너를 바꾸면 문제가 사라질 거라는 환상을 품지만 실제로는 그저 다른 종류의 문제를 만나게 될 뿐이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을 선택하든 완벽한 삶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철로 근처 집을 선택하면 소음에 시달릴 거고 조용한 집을 선택하면 출퇴근 시간이나 다른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어디에 살든 인생의 본질적인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집이 아무리 좋아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같은 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거 공간은 우리 삶의 배경일 뿐이에요. 그것이 행복의 본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작은 원룸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는 완벽한 집을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집에 살든 삶의 근본적인 고민들은 계속됩니다. 직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느끼는 불만들,
상사와의 갈등이나 업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이직하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회사에 가면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힘들고 새로운 동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다른 조직 문화에 맞춰야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도 또 다른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문학을 전공하면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힐 거고, 공학을 전공하면 흥미없는 과목들과 씨름하며 지루함을 느낄 겁니다. 프리랜서가 되면 수입 불안정성과 외로움에 시달릴 거고, 회사원으로 남으면 자유의 부재를 아쉬워하게 되죠. 아이를 낳으면 육아의 고된 현실을 마주하고, 낳지 않으면 노년의 외로움을 걱정하게 될 수 있어요. 해외로 나가면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향수병에 시달릴 거고, 한국에 남으면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 완벽한 곳은 없어요. 연봉이 높으면 업무 강도가 세고, 워라밸이 좋으면 커리어 성장이 더디고, 자유로운 분위기면 체계가 부족하고, 체계적이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이 비관적인 관점이 왜 위안이 될까요? 왜냐하면 잘못 선택해서 불행해질 거라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하든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고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나름의 고난은 있을 테니까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해보면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어떤 선택을 하든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비관적으로 보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인생이 하나의 선택으로 완전히 바뀔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 삶에 생각보다 작은 영향을 미쳐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기쁨과 고통은 함께 찾아오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통제력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통해 행복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삶의 만족도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는 선택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집에 이사를 가도 어떤 사람은 매일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금방 적응해서 신경도 쓰지 않게 돼요. 똑같은 회사에 입사해도 어떤 사람은 업무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하며 시간을 보내죠. 똑같이 인문학을 전공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공을 활용해서 작가나 큐레이터, 교육자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며 후회만 합니다. 결국 선택 그 자체보다 선택 이후의 태도와 행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의미를 찾고 성장하려는 사람은 결국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반대로 계속 선택하지 않은 길을 그리워하고 현재 상황을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어도 불만족스러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선택을 앞두고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수십 시간을 고민하면서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완벽한 답은 없으니까요. 대신 합리적인 수준의 정보를 모으고 직관을 믿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선택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고려는 필요합니다.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생각해보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분석 마비 상태에 빠져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보다 그 선택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가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즉,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중요한 건 선택 이후에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믿는 거죠. 그 확신이 실제로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후에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면 현재의 선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은 항상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그쪽도 나름의 문제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또 하나 알아야 할 점은
대부분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수정 가능해요. 직장은 다시 옮길 수 있고, 집도 다시 이사 갈 수 있으며, 심지어 전공도 바꾸거나 새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나갔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해외에 나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번 선택이 영원히 내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선택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어려운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동전 던지기를 해보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 뒷면이 나오면 B로 결정하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동전이 공중에 떠 있는 그 짧은 순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어느 쪽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나요? 동전이 떨어졌을 때 안도감이 드나요? 아니면 실망감이 드나요? 이 순간의 직관적인 반응이 사실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복잡하게 따지지만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미래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10년 후의 나라면 이 선택을 어떻게 볼까요? 그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고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10년 후에는 이 선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그냥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택 이후의 삶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철로 근처 집을 선택했다면 소음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세요. 방음 커튼을 달거나 백색 소음 기계를 사용하거나 아예 기차 소리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조용한 집을 선택했다면 그 평온함을 최대한 즐기세요. 명상을 하거나 집에서 독서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조용한 환경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새 직장을 선택했다면 거기서 빠르게 적응하고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세요. 지금 회사에 남기로 했다면 현재 환경에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죠. 인문학을 전공했다면 그 지식을 어떻게 세상에 적용할지 찾아보고, 공학을 선택했다면 기술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떤 선택이 좋을 거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 선택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 의심하고 후회하면 좋은 선택도 나쁜 선택이 되어버리죠. 여기서 결정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에서 고통받는 진짜 이유는 선택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는 믿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두려움,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됐습니다. 모든 선택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선택이고, 동시에 모든 선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택 앞에서 더 이상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든 괜찮을 거고 어떤 길을 가든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일부일 뿐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선택에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선택 이후의 삶에 그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밤새 고민하며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며칠 동안 결정을 못 내리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한쪽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이 말을 기억하세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괜찮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완벽한 선택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되거든요. 더 이상 틀린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린 선택이란 애초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다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택한 길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완벽한 선택을 찾아 헤매는 대신 지금 선택한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결정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선택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선택을 찾아 밤잠을 설치지 마세요. 그냥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어느 길을 가든 여러분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